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뭐라고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뭐 누가 뭐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이다. 이거는 이제 그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그 정권 교체되고 이제 그 두 번 대선도 이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두 번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상당히 그 좀 오만해지고 이런 이제 그 독주에 대해서 국민이 해초리를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겸허하게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이라든가 불통에 대해서 명확히 정권을 심판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 대표를 뭔가 어거지로 만들었잖아요. 대표가 될 수 없는 인기가 없는 분이었는데 당 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도 범죄자로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특별 사면 복권까지 시켜서 당규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어기면서까지 공천을 했고 그래서 어거지로 만든 후보, 어거지로 만든 당대표가 만들어낸 최악의 선거 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용산 탓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후보를 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대통령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탓을 할 수 없으니까 김기현 대표나 최고위원 지도부들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나 빼고 너희들 책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골쇄신하는데 대통령 빼고 당대표 빼고 최고위원 빼고 무슨 분골쇄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그 직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당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충격적인 요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분골쇄신 이승훈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분골쇄신 국민의힘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분골쇄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쇄신안의 내용 그리고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쇄신안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최고위가 취소되고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에 노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공개를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하다 보면 네. 서로 이제 그 눈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제 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자 이런 이제 배경으로 지금 보이고요. 저는 뭐 지금도 이제 그 김태우 후보를 이제 그 대통령이 사면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이 없다 봐요. 사면한 거는 저는 정당하다 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를 공천한 공당이 공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이게 정당하다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거지. 아예 뭐 그렇다 해서 사면이 잘못됐다든지 후보를 안 냈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주장은 안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수습에서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 이런 이제 각오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삼성덕이 그런 위기를 돌파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걸 빼고 모든 이제 대통령실의 고위직이든 아니면 이제 그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이든 아니면 이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든 모든 걸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완전히 원점에서 새로운 데 검토를 했는데 쇄신안을 이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까지 바꾼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김병민 최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가 고강도 쇄신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들이 잘못했었잖아요. 무작정 그냥 용산 찬양만 했지 이재명 대표 비난만 했지 최고위원들이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야당 대표 비난하고 이것만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쉬운 길만 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망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김태우 후보 공천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대통령 탓인데 이걸 김기현 대표에게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자신은 빼고 쇄신하겠다라 해서 자기 자리 지키고 최고위원들도 마치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민 최고, 장해찬 최고가 잘못했는데 분골 쇄신하자? 그럼 자신들은 자기 자리 지키고 남들한테 쇄신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자신은 바뀌어야죠. 대통령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바꾸고 새롭게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바뀔 거야. 그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기대가 없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최악의 안 좋은 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검찰총장 같이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럼 자신의 발언들이 특수부 검사가 발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장관 됐는데 계속적으로 특수부 검사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길을 잃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용산 눈치를 보고 한동훈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동훈의 입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악인 거죠, 최악. 이걸 고치지 않으면 뭐 민주당에서는 땡큐겠습니다만 고쳐야지만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이게 지금 고금리로 그냥 월급 받아서 이자 내느라 바꾸고 물가 높아져서 장복 힘들고 그러면 대통령이 매일같이 경제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내놔야 되는데 매일같이 압수수색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습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명직이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뭐 총선 기획단 발족이라든지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수습책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혁 변호사께서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안들이 좀 논의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이게 다 좋은 안인데 혁신위원회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김원경 혁신이 봤잖아요. 네.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 최고위라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인재 영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인재가 훌륭한 인재들이 막 들어오려면 뭔가 여기 그 강세 지역의 공천이라든지 뭐 배려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혁신의 가장 기본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영남권의 다선 중지 하태경 의원처럼 이게 수도권 오든지 아니면 이제 불출마하든지 뭔가 이게 비워줘야지 새로운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 이런 데 기득권 포기 선언도 빨리빨리 넣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게 최고위가 해체되든지 뭐 이게 사퇴해야 혁신위가 제대로 정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둘 다 있으면 그 혁신위원장을 이게 또 김기현 대표가 한다? 이게 뭐 그럼 옥상옥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고위하고. 따라서 이제 그 기존의 지도부든 영남의 다선이든 일단 이게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포기하고 용퇴를 해줘야지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그게 더 우선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제대로 된 쇄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누가 내려놓느냐. 대통령이 내려놔야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 구청장 하나 공천하는데 용산 눈치 보고 용산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표가 왜 있습니까? 허수아비 대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인 거예요. 용산의 메시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부가 무슨 쇄신을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들이받던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해서 대통령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용산이 정체를 모르잖아요. 용산이 정체를 모르는데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혁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재 영입도 결국에는 용산이 인재 영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인재 영입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지금 당장 선거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인재가 좋은 인재가 오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을 해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쇄신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잖아요. 정부를 책임지고 국민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니까 야당과 협치하면서 민생을 걱정하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바꿔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 이분이 협치하는지, 이분이 수사를 할 건 하고 수사를 할 거지 않을 건 아는지. 아니, 상대방만 수사하고 자기 것 수사하지 않으면 이걸 공정이라고 보겠습니까? 공정한 정부라고 해서 탄생했는데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암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쇄신책 마련에 부심하는 사이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안철수 의원이 지원 유세 당시에 불거졌던 자신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하면서 내부 총질로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지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의힘이 쇄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부분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쓴소리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총질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쓴소리는 이제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이 돼야 나라가기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거는 정말 직을 걸고 내 쓴소리 하겠다. 이러면 이게 그는 쓴소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처럼요. 단순하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이게 내가 자기 정치하는 이런 거는 이게 내부 총질이랍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제 요즘 전쟁이 많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많은데 전쟁에서는 항상 이 내부의 적 한 명이 외부의 적 10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외부에서 총을 쏘면 피하고 뭐 어떻게 대책이 되지 내부에서 이게 총질해버리면 바로 전멸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이준석 전 대표처럼 이런 게 내부에 총질하는 적 있잖아요. 어떤 내부의 암적 존재들 이런 걸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 안 도려내고는 이게 절대 내년 총선 이길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요. 진짜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기를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해당에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전직 당대표지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마치 이게 평론가처럼 선거는 지원 안 하면서 뭐 18% 전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당대표가 할 일입니까? 정말 이게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직 당대표입니까? 이준석 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원 중에. 그러면 그 당원들의 심정을 이준석 대표는 압니까? 본인이 지금 희낙낙하면서 야, 내 18% 맞췄네. 내가 평론 잘했네. 이럴 때입니까? 본인부터 처절한 반성을 해야죠. 본인부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제소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준석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아니 이준석 대표 도려내면 뭐 국민의힘이 달라집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김병민 최고가 이준석 대표 보고 사이비 평론가라고 했잖아요. 맞지도 않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근데 안 맞았습니까? 맞았잖아요. 17.1%니까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 눈에도 정확히 보이는 정도 수준의 국민의 민심을 지도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10% 밑으로 떨어지겠지, 다행이겠지, 괜찮겠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총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끝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있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자꾸 자기 정치,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데
아니 지금 최고위원들이라든가 임명직 닥치다들 자기 정치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찬양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이기고 보궐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다가 지금 다시 이제 또 참패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못 바꾸면 황걸 탈퇴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민주당도 국민의 쓴소리를 되새겨 듣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정권 5년 만에 정권 뺏겼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죠. 뭐하고 자빠졌네 이걸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뭐 제명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안철수 의원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뭐 자빠졌네 가지고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전혀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궐선거 다음 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명 29일 만이었는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자진 사퇴를 결정한 배경 서정국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그 선당 후사겠죠. 더 이상 이게 버티면 좀 이게 그 여러 부담을 준다고 아마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사퇴했는데 이걸 이게 분명히 짚어볼게요. 앞으로 이게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이 가짜 뉴스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폭로하면 이거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중립성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김행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뭐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투자한 게 없잖아요. 회사에서 오히려 경품 준 건데 거꾸로 막 코인 투자자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몰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주식 파킹도 그래요. 신우이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 창업자는 이게 파킹이 아니거든요.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몰고 하면서 이게 주랭랑 쳤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원장은 후보 보고 사퇴해라. 이게 뭡니까? 위원장이 사회 보는 위원장이 우리 앵커님이 둘이 패널이 있는데 한 명 나가시오 또 사퇴하시오 이러면 이게 공정한 앵커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위원장은 이렇게 편파적이면 어떡할 건지 수많은 과제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몰고 하면 누가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몰게 김해 후보자가 지금 선당후사로 사퇴한 거는 이게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게 이런 제도 개선은 분명히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김행 후보자가 선당후사한 게 아니죠. 당을 망치고 나간 거죠. 사전 투표 앞두고 행방불명 돼가지고 청문회장에서 도망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당후사입니까? 선사후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니까 그때에서야 꼬리 내리고 사퇴하는 것이 무슨 선당후사예요? 저는 전혀 선당후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 그냥 두려우니까 도망갔다 정도 수준으로 보고 싶고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걸 물어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얄궂은 질문이라든가 또 팩트와 다른 질문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인지 김행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정도는 충분히 언론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식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행 장관 후보자 이제 낙마했습니다만 선당후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청문회 사상 최초로 행방불명된 후보자였다. 그래서 길이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계속 MB 정부 때 사람을 계속해서 등용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인재풀이 없구나.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10년 전에 대통령이 썼던 사람들만 그냥 갖다 쓰는지라고 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할 것 같고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인재들 많을 거예요. 좀 귀를 열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너무 주변 사람들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좀 좋은 후보들, 인재들 좀 추천해서 장관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인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라던가 위증교사 혐의 등 다른 혐의를 놓고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위정 교사를 이제 먼저 소명됐다 했으니 이거를 이제 그 먼저 기소하지 않을까 예측했어요. 그런데 위정 교사를 하면 이런 경우에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병합을 해달라
대장동 위례 재판에 붙여달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아주 논란이 일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논리에 따라서 백현동은 이제 대장동 위례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재명 정상이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백현동은 붙여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병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특혜입니다. 대장동 위례에다가 백현동을 병합 이거는 이게 해주고 왜 증거나 피고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 구조가 유사하잖아요. 이래 놓고 이제 그 위정 교사만 분리 기소하면요. 이제부터 이렇게 병합해달라는 명분이 없을 거예요. 왜 대장동 위례하고 위정 교사는 성격도 다르죠. 그다음에 이건 단독이고 합의부고 판사 구성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대장동 위례가 많이 진행됐잖아요. 거기에 위정 교사를 붙여줄 이유가 없죠. 이미 백현동은 붙여줬잖아요. 따라서 저는 결국 검찰은 위정 교사를 신속하게 분리 기소해서 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위정 교사야말로 증거가 명백한 직접 증거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위정한 분이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철호 PD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위정 교사는요. 아마 재판이 이게 3-4달이면 충분히 나온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백현동은 병합해 주시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위정 교사는 이제 그 분리 기소해서 총선 전에 한번 이렇게 결과를 받아보자. 이런 이제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쌍방울은 그러면 이제 그 수원으로 가져가야죠. 원래 구속 영장 때문에 이게 병합이 된 거니까 조금 이게 보완 수사가 필요하죠. 이 부분에 이게 박찬대, 천준호, 이화영의 부인 이우일 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완 수사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원에 다시 가져가 가지고 보완 수사하고 그럼 수원에 2건이 돼 있죠. 바로 이제 쌍방울이나 쪼개기 후원금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죠. 법인카드 배모 씨 법인카드 이거하고 이제 딱 쌍방울하고 3개를 합쳐서 수원에다가 영장을 재청구한다. 수원의 판사는 다 발부해 줬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신보협력국장 다 영장 발부해 줘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창훈 판사가 쌍방울 사건을 어떻게 알아요? 20만 쪽을 하루 만에 어떻게 알아요? 내용도 모르잖아요. 근데 수원에다가 청구하면 기존의 판사는 다른 관련자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3개 묶어서 수원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이런 게 검찰의 의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쌍방울 같은 경우는 수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가 공모한 것인지 불법에 인식을 한 것인지 관여한 것인지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기소하면 100% 무죄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현동을 쌍방울 사건 기소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백현동을 기소했다, 분리기소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뭐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기소를 했어야죠, 검찰이. 근데 기소하지 않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쌍방울로 수사를 다시 한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할 때 위증교사를 끼워 넣기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영장 재청구 의사가 남아있어서 위증교사는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엔 추석밥상에 올렸습니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너무 큰 타격을 입었고 한동훈 장관도 너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사로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사로서 이 국정의 동력이라든가 민주당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로서 또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서 좀 민주당을 이겨내는 그런 좀 자세가 실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시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시점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날이라는 점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건 맞죠. 저도 그랬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다. 근데 김행 전 장관의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고 10% 미만으로 지면 임명하고 10% 이상으로 지면 임명 안 한다. 이런 논리가 섰던 거예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심이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면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해도 돼. 그래서 끝을 봐야 되겠어. 라고 강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참패를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일단은 꼬리를 내리고 불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끝을 맺어버리면 뭔가 안 되거든요. 뭔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 괴롭힐 만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쌍방울과 위증 교사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좀 더 하면서 향후 전국의 추세를 좀 지켜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궐선거 패배 국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다음 날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그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고 있는 이런 게 소설이 바로 검찰의 수사가 소설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는 이제 판사가 다 영장 발부해서 이제 다 구속됐잖아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인석 다 이게 구속됐잖아요.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서가 어떻게 다 구속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는 거 이게 소설이에요. 검찰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검찰이 뭐 이원석 총장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보지도 않았다 봐요. 그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패범을 뿌리 뽑는 게 검찰의 일입니다. 우리 역대 보면 영장이 기각되면 보통은 이제 그 검토해서 몇 주 뒤에 통상적으로 이게 뭐 불구속 기소하든지 재청구하든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게 선거 끝났으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게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검찰의 스케줄 따라 수사의 스케줄 따라 그냥 기소한 것 뿐이지 이거 기소한다 해서 그럼 이게 뭐 물타기가 되긴 됩니까? 이 기소하면 물타기 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공격이다. 항상 이 검찰은 정치와는 관계를 절연하고 검찰의 일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해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앞서 계속 전해드린 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기소가 되면서 재판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 검찰이 여기다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가 위증교사 의혹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판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당의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재판에 나간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도 성실히 수행해야 되지만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께 그리고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또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아 그랬구나, 검찰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뭐 계속 시간 끌기 전략으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나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낮은 자세로 당 대표지만 낮은 자세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검찰의 주장들이 왜곡되거나 허위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또 정도로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오늘 그 무단으로 이제 그 선거법에 불출석했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2분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본인이 국감 간다 해가지고 국감장 갔습니까? 제가 오전까지 확인한 바로 안 갔거든요. 이 뭡니까 이게? 국감 때문에 재판 안 간다 해서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또 국감도 안 가면 이 완전히 뭐 다 국민이나 판사나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피고인의 출석은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중요한 게 권리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못 가면요 재판을 못 합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있어야 재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건은 아주 간단한 뭐 500만 원 이하짜리 벌금 있잖아요. 이런 거는 피고인 없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이게 피고인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피고인이 안 노니까 재판 못 했잖아요.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출석은 권리면서 의무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단으로 2번 이상 이게 불출석하면요 일반 사건은 구속합니다. 일반 사건은 구속해요. 왜? 2번이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그 판사가 경고합니다. 당연히 당신 구속해서 재판받으라. 안 노니까. 근데
뭐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국회 동의부터 2번 안 넣었다고 이게 구속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판사가 오늘 한 번 무단 출석했거든요. 한 번 더 이게 이렇게 놓으면요. 판사가 피고인 없이 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할 걸로 보여요. 피고인 없어도 그대로 이게 재판은 진행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피고인한테 아주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재판이 12번 했어요. 근데 3번을 이랬어요. 저번에 단식, 저는 쇼라 보지만 단식 한다고 2번 연기. 그다음에 또 이번에 무단 불출석.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법치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